오늘은 그 클러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 클러치라는 거에 대해서 뭐 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브레이크 이런 디스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캘리퍼라고 하는 이 안에 패드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패드라는 애가 얘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퀴를 세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바퀴를 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클러치도 그냥 브레이크랑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디스크가 좀 여러 장이 있어요. 얘는 슬립이 더 많기 때문에 내구성도 좀 수명도 더 길고 뭐 이래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슬립을 또 방지하고 이런 차원으로 디스크가 여러 장이 있고요. 디스크 한 장이 있고 그 사이에 패드가 있어요. 패드 디스켓이 있고 또 쇠로 된 디스크가 있고 패드가 있고 이렇게 해서 디스크가 여러 장 쌓여 있죠. 그래서 이 중심축과 외측으로 해가지고 구동이 분리가 돼서 얘네들을 압착을 시키면 내측과 외측이 한 살이 돼서 돌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스프링의 힘으로 압착이 돼서 한 살로 돌고요. 클러치를 우리가 잡으면 얘가 이제 벌어져요. 벌어지면서 이제 아이들링 상태가 되는 거죠. 동력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출발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반클러치라는 거를 쓰면 얘가 이제 반클러치가 이렇게 미세하게 이제 비벼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브레이크로 말하면은 감속을 하고 있는 거죠. 주행 중에 이렇게 감속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패드가, 클러치가 마모가 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브레이크 패드도 갈아줘야 되듯이 이 클러치도 주기적으로 브레이크처럼, 그러면 이제 그 패드 역할을 하는, 그 비벼져서 디스크 말고 패드 역할을 하는 애가 이제 마모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클러치를 요만큼만 놓으면 이제 얘네들이 딱 붙어서 출발이 되던 것이 마모가 되면 될수록 얘가 점점 멀어지겠죠. 아무리 이제 밀어도 나중에는 점점점 슬립이 나는 지경까지 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고 뭐 조금 멀어졌다고 교체냐? 그게 아니겠죠. 패드가 남아있으면은 그 남은 기간만큼은 다 사용하고 이제 더 한계점이 다다랐다. 그러면 이제 교체를 하면 될 거잖아요. 브레이크처럼요. 그래서 쓰시다 보면, 운행을 하다 보면 마모가 당연히 오게 되면 클러치를 좀 조정을 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조정하다가 어느 날 얘가 이제 진짜 패드가 더 이상 안 남았어요. 다 마모가 됐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클러치 교체를 하면 되겠죠. 보통 이 클러치 수명이라는 게 보통 뭐 한 10만 킬로 평균 그 정도 되지 않나 이제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뭐 반클러치를 습관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시거나 뭐 고출력 튜닝을 하셔가지고 막 좀 이렇게 급출발 막 이런 걸 많이 하시고 엔진 브레이크를 막 과도하게 거시고 레브 매칭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막 다운 시프트 하시고 이러면은 좀 마모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조정을 더 자주 해주다가 더 빨리 교체를 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할 게 있는데, 한 가지는 클러치 조정이 있고,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클러치 이 케이블 장력 조정이에요. 한마디로 매뉴얼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다시피 여기서 딱 요 끈을 당겼을 때요. 당겼을 때 이 틈이 1mm에서 3.5mm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매뉴얼에 1mm에서 3.5mm 정도가 딱 동전 하나 정도가 여기 들어갈 정도로 딱 되면은 적당한 장력이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밑에서 마모가 되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 얘도 점점 처음에는 1mm였는데 나중에 2mm 되고 3mm 되고 4mm 되고 5mm 되죠. 그럼 5mm면은 요 유격이 이제 나중에는 막 이만큼씩 움직여도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클러치 케이블 장력을 이렇게 한 번씩 조정하고요. 얘를 자 한번 제가 오늘 좀 할 때가 돼가지고 한번 지금 하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클립을 제거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잡아서 벌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핸들바를 높이면서 이 케이블을 교체를 했는데요. 구형 할리를 타시는 분들은 다 이 방식일 거고, 신형을 타시는 분들은 아마도 전부 다 그 노란색.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요 빨간색을 요 부분을 벤치로 잡아서 당기면 돼요. 일단은 저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리가 간단한데요. 원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이만큼 벌어져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이 한 10mm 정도 남아있죠. 그거를 일단 다 오므리는 거죠. 더블 너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가운데 있는 너트를 이렇게 풀러주세요. 이렇게 살짝 풀러주고 위쪽으로 다 올리죠. 그 다음에 밑에 거를 잡아서 다 올리죠. 자, 이렇게 다 올려버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아까 짱짱하던 클러치가 허당이 됐죠. 우선 이게 기본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히 텐션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우선 만들었다가 얘를 다시 풀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풀으냐면 풀으면서 여기를 보시면서 푸는 거죠. 여기를 지금은 뭐 거의 뭐 10mm, 5mm 막 이상이잖아요. 요거를 풀면 풀수록 점점 좀 당겨지거든요. 그거를 1mm 정도 될 때까지 딱 얘를 풀러서 당기는 거죠. 이렇게 당기는 거죠. 더 이상 회전을 안 하게 고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저 케이블 장력이,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공간이 넓어졌다. 한 번씩 이렇게 뭐 라이딩 하시다가 한 번씩 쉬는 시간에 한 번씩 당겨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3mm까지인데 3mm보다 더 넓다. 그러면은 이제 슬슬 가서 한번 조정해야 되겠구나. 근데 오늘은 지금 이 클러치 조정까지 할 거거든요. 오늘 장력만 조절할 게 아니라 클러치 조정까지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일단 다 위로 올려요.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이런 허당 상태를 먼저 만들고요. 이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그러면 저거를 이제 보셨잖아요. 보통 그 미러키 순정 케이블 쓰시는 분들은 요 캡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요 캡을 살짝 들어 올리면 요런 빨간색이 나오거든요. 요 빨간색을 벤치로 살짝 잡아 당기세요. 그러면 여기 요만큼 뻑 올라오거든요. 그럼 지금 이 스프링이 찌부러져 있잖아요. 그게 탁 하고 열려요. 그래서 쨍쨍하게 딱 펴지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잠그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요만큼이 된 게 나중에는 털면은 이 스프링 힘으로 밀어가지고 조금 더 당겨진 상태에서 다시 얘를 누르면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스패너 2개로 돌리고 뭐 해야 될 거를 요거 한번 당겼다 놓으면 끝나는 거니까 훨씬 간편하게 돼 있는 거죠. 되게 비싸요. 순정 저 케이블만, 클러치 케이블만, 그것도 어퍼만, 요 아래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뭐 한 28만 원인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비싸죠. 네. 신형이든 구형이든 클러치 장력 조절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더비 커버를 풀어주시고요. 이 더비 커버는 잠그거나 풀을 때 이 별 방향,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던 하여튼 별 방향으로 이렇게 하라고 매뉴얼에 권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사소한 어떤 권장을 지키는 게 아무래도 뭐 할리 엔지니어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또 하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이 알렌 렌치 가운데가 하나 있고 육각 너트가 하나 있죠. 요거를 이제 풀러야 돼요. 이게 17mm거든요. 17mm. 그 다음에 그거랑 32분의 7인치네요. 32분의 7인치. 자, 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17mm 스패너 같은 경우에 이제 철물점 가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옵셋이 있는 게 있어요. 일자로 있는 게 아니라 옵셋이 있어야 이 턱에 이걸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철물점 가셔가지고 17mm 옵셋 스패너 달라고 하시면 아마 알아듣고 주시는 데도 있고, 그게 뭐예요 하시는 뭐 작은 조그만 철물점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시면 되고, 안 되면은 인터넷에 뭐 한 3-4천 원이면 사니까요. 이렇게 해서 얘를 잡고 얘를 너트를 푸는 거죠. 풀르면 이렇게, 야, 너트가 왜 이렇게 상처가 많지? 처음인데 이거. 저는 이 작업 처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얘가 상처가 많을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너트를 널널하게 빼주세요. 밖에까지 충분하게 좀 몇 개까지 뺀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이게 약간 섬세한 작업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일단은 풀렀다가, 자, 이렇게 풀렀다가
이렇게 잠가 보세요. 이렇게 가볍게 돌아가죠. 그러다가 안에서 닿는 느낌이 나는 순간이 있어요. 자, 보시면 가다가 딱 닿기 시작하는 그 위치. 이렇게 세게 잠그면 안 되고, 이렇게 가다가 딱 얘가 너트가 어딘가에 딱 닿는 느낌이 나거든요. 돌리다 보면은 딱 이렇게 닿는 느낌. 이렇게 놔보면은 요 정도 쓰잖아요. 요 정도. 그쵸? 2시 방향. 자, 딱 닿는 느낌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시 10분 요 정도. 그러면 그 정도 딱 닿는 느낌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위치에서부터 정확하게 반바퀴를 푸는 거죠. 이렇게 얘를 한번 위치를 잡았으면 열렛 렌치를 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위치가 틀어질 테니까. 그래서 얘를 그대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잠가주죠. 잠가주고, 자, 얘를 열렛 렌치를 잡고 더블 너트를 잠궈서 이렇게 고정하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운행해 보시고 그 느낌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시고, 원래 원칙은 이렇게 딱 한번 열면 무조건 가스킷은 뭐 교환 뭐 이러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어디가 눌리거나 씹히거나 찌그러지지 않았으면은 그냥 다시 써도 크게 이렇게 문제는 안 생기더라고요, 경험상. 그래서 일단은 할 거 가면 구매를 해요. 이런 거 작업할 예정일 때 이 가스켓을 구매를 해 놓고 이제 상태를 봐서 교환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고요. 좀 상태가 좀 안 좋네 이러면 이제 그때 가서 새로 사온 거를 쓰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하고 나면 한 30분 정도 라이딩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걸레 같은 거나 휴지 같은 걸로, 휴지가 낫겠죠. 아무래도 걸레는 잘 티가 안 나니까. 그래서 휴지를 한번 밑에 싹 닦아보고 오일이 누유가 있나 없나 한번 보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쓰는 전동 드릴은 임팩은 아니고요. 그냥 이 토크렌치가 달려있는 이거라서 아주 토크를 약하게 걸어놓고 이제 마지막에 잠그는 거는 손으로 적당한 힘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크러치 장력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다시 1mm 정도 되게끔. 자, 이거는 이 정도 풀러보고, 아까 완전히 허당이었지만 지금은 짱짱해졌죠. 자, 이 정도. 이걸 당겼을 때 이렇게 1mm 정도. 그쵸? 자, 놓으면, 자, 얘는 이 정도 놀고, 당겼을 때 이 정도 1mm. 이 정도면은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됐다 그러면은 하나는 여기를 잡아 놓고 하나로 잠그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끝. 그 다음에 클립은 그냥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해서 껴주면 끝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시운전 해보고 이상 있나 해서 느낌 봐가면서 뭐 좀 느낌이 좀 이상해 그럼 이거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요 클러치 정도는 유저가 직접 이거 조정하겠다고 할 거 예약하고 뭐 또 가서 할리까지 가서 또 뭐 이렇게 하고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내 차에 대한 어떤 구조를 좀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운행 중에 또 이상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응급처치도 좀 할 수 있겠고요. 조금 타이트하네요. 1mm 유격이 너무 없다. 1mm 정도 유격이 좀 있어야. 자, 이건 제가 좀 알아서 조정하면 되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